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는 일상을 준비해야 될 때이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은요, 국내 주시장 휴장하는 기간에 연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 3%대, 그리고 월요일날도 3%대,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도 0.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로 0.78%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비슷합니다. 0.6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57.5였는데 그 부분을 좀 상회한 57.6으로 발표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발언, 금리에 대해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은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는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제 알파벳이 실적 호전과 주식 분할 발표 소식을 하면서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 시장에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살짝 우려스러운 거는 3일 동안 올랐는데 내일은 우리 시장도 개장을 해야 되는데 연속 좀 상승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주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살짝 우려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MSCI 한국 지수를 보면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2% 상승을 했고 월요일날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도 0.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MSCI 한국 지수를 살펴봤을 때 벌어놓은 게 그래도 약 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은 뭐 내일 새벽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시장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제 1월 수출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코멘트를 해드렸고요. 앞서서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주시장은 정말 1월 달에는 너무 심했죠. 3000포인트부터 시작했다가 259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 지난 금요일날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반등을 한 채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라면은 내일은 한 2700선 정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술적 반등 2800선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금요일날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뭐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다시 또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은 충분히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 열려 있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긴축에 대한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계속적으로 뉴스에 좀 촉각을 세워보고 있는데, 휴전 상태에서 어쨌든 뭐 사자 회담도 하고 또 2주 뒤에는 이자 회담도 열고 뭐 그럴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 매매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어제 한국의 1월 수출입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제 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너무 급하게 또 덤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정말 매수를 한다면은 떨어질 때,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떨어질 때 주식을 100%로 갖고 올라갈 때 반등을 조금 즐겨야지. 아직까지 갑자기 겁먹었다가 또 미국 시장 연일 올라가니까 막 마음 급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막 손절했는데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 아침마다 뉴스를 봤더니 미국 시장은 올랐대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또 급하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일 탑승을 하면은 그럼 또 시장은 또 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일과 모레는 또 너무 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너무 갭상승을 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조금씩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저평가된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한다면은 한 2750, 2800포인트대 반등을 한다면은 조금 리밸런싱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리밸런싱을 하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이번 주에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나마 잘 버티고 좀 최근에 이제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종목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현대제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5월 달에 63,0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막 뭔가 정말 철강주 쪽, 가치주 쪽 엄청난 시세를 낼 것처럼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작년에 37,000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했고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한번 쭉 빼면서 37,250원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인 쌍바닥이 완성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서 이제 아랫꼬리를 다하는 모습들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안정만 찾는다면 빠르게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 기아 1월 달에도 미국의 뭐 판매 괜찮았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의 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혜 이런 부분들을 현대제철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현대제철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4만원도 안 되니까요. 한 5만원 정도까지만 상승을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전저점 37,000원 정도. 다시 또 만약에 전저점을 깬다면은 그거는 뭐 시장에 악재 같은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모르는 숨겨진 악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살짝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4만원 아래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면은 거둘 수 있는 수익률 약 2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 이 정도를 거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투자에 대한 가치 높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을 막 찾아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기업들도요 너무나도 싼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지금 4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 자산 가치는 14만원대, 15만원대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좀 종목들, 상승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은 좀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